안녕하세요. 어도비 애프터 이펙트 CC 2018 기초과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시간은 에펙의 저장 방식과 프로젝트와 컴포지션의 개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에펙의 저장 방식은 대용량의 동영상 소스 파일을 작업을 가능하게 만들기 위해서 확장자 AEP가 붙은 에펙의 파일들은 작업 정보들만 가지고 있습니다. 작업할 때 이용한 소스 파일들은 따로따로 저장이 됩니다. 작업에 필요한 소스 파일들은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불러서 사용하게 되는데요. 소스 파일과 에펙 파일은 반드시 한 폴더에 넣어두도록 하세요. 왜냐하면 나중에 반드시 분실이 됩니다. 처음 작업 시 불러들인 소스 파일은 AEP 파일을 열 때 그 위치에 있어야 하고요. 그래야 AEP 파일이 인식하게 됩니다. 만약에 처음 위치에서 다른 곳으로 옮겨졌을 경우에는 미싱이라고 나오면서 다시 위치 지정을 해달라고 에펙에서 물어봐요. 그래서 사운드 소스라든지 사진, 동영상, 또 동영상 이런 것들을 필요할 때마다 그때그때 불러오는 겁니다. 그리고 작업한 정보들만 여기에 텍스트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파일 자체의 크기는 1메가도 안 됩니다. 1메가도 안 되고 굉장히 작아요. 그게 가능한 이유는 소스 파일들을 그때그때 불러와서 얻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 다음 프로젝트와 컴포지션의 개념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는 파일 자체를 말합니다. 하나의 프로젝트는 여러 개의 컴포지션을 포함할 수 있고요. 컴포지션이란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작업 다이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메뉴, 툴, 프로젝트, 타임라인, 컴포지션 이렇게 있습니다. 요것들은 메뉴는 작업에 필요한 메뉴가 모여 있는 곳이고요. 툴은 필요한 툴들이 모여 있고요. 비교적 단순합니다.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 몇 개 되지가 않아요. 프로젝트는 작업을 위해서 불러온 여러 가지 영상이라든지 정지 화면이라든지 사운드라든지 이런 소스들이 대기하고 있는 창을 말합니다. 컴포지션은 타임라인에서 작업한 결과물을 영상으로 보여주는 창이 되겠어요. 타임라인은 영상의 길이와 작업 소스들이 레이어의 개념으로 얹혀 있고요. 오브젝트의 개념으로도 얹혀 있습니다.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창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은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수업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애프터 이펙트를 실행하시면 이런 화면이 뜨게 될 겁니다. 이런 화면이 뜨시면 이전에 했던 작업들이 쭉 나오는 거예요. 이건 필요 없으니까 여기서 그냥 닫아버리겠습니다. 닫아버리면 이런 창이 나오죠. 여기서 New Composition from Footage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일단은 제가 소스 폴더에 넣어놓은 1번 폴더 안에 있는 에펙 파일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폴더 안에 소스 폴더 제가 넣어놨어요. 자, 열어보시면 1하고 여기에 AEP라고 있죠. 자, 그 다음에 AE라고. 이 모양이 애프터 이펙트에 저장된 파일입니다. 즉, 에펙은 파일을 저장하게 되면 확장자가 뭐라고 붙는다? AEP라고 붙게 됩니다. 뭐뭐뭐.AEP. 그러면 애프터 이펙트 에펙의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파일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그러면 나머지는 이 파일에 쓰인 그림들입니다. 아시죠? 예. 자, 우선 기본적인 걸 한번 보면요. 에펙은 이 파일 용량은 얼마 안 돼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 우측 버튼에서 속성을 한번 열어볼게요. 72K죠. 예. 그러면 어때요? 1메가도 안 돼요. 그렇죠? 예. 1메가는 몇 킬로바이트입니까? 1024kb예요. 10분의 1 정도도 안 되네요. 그죠? 10분의 1도 안 되죠. 어림도 없죠. 거의 뭐, 18분의 1, 17분의 1 이 정도 될 거예요. 그죠? 예. 자, 용량이 왜 이렇게 작을까요? 이 파일은 66메가예요. 요거는 16메가죠. 요거는 3.93메가입니다. 그죠? 예. 그러면 이 위에 게 거의 60메가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에 이건 16메가 차지했고, 이건 거의 4메가였어요. 그럼 합치면 거의 80메가입니다. 그죠? 자, 에펙을 만약에 이런 파일을 에펙에서 사용했다고 이 파일들이 다 여기에 포함돼 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당이 안 되겠죠. 우리가 긴 영상을 뭐 찍었어요. 복잡한 것들 찍어서 올렸어요. 이런 것들을 뭐 2기가 막 이렇게 되는데 2기가 올리면 파일 하나가 2기가 거기다 또 다른 파일 얹으면 뭐 4기가 막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어때요? 작업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작업이 아예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그래서 이 에펙은 어떤 식으로 파일을 운용하느냐 하면 여기는 내가 한 작업에 대한 정보들만 기록을 해 놓고요. 실제 여기에서 파일들을 얹어서 뭘 이렇게 했을 때 그것들은 여기에 따로 놔두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때그때 불러와서 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불러와서 쓰기 때문에 작업을 하는 도중에나 끝났을 때나 이 파일이 저장돼 있을 때 이 파일에 얹혀진 이 영상이 없어져 버리면 어떻게 된다? 당연히 여기에도 안 나오는 겁니다. 이해 가시겠어요? 이 AEP 파일은, 애프터 이펙트 파일은 어떤 작업들을 했을 때 필요한 동영상들은 그때그때 불러와서 그냥 쓰는 것이지 이 자체가 파일에 포함되지 않는다. 아셨죠? 즉, 이 AEP 파일을 열 당시에 작업할 때 얘네들을 가지고 작업했으면 얘를 열 때도 얘네들이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만약에 이 폴더 안에 이 파일들이 있다가 요거를 바깥으로 빼냈어요. 그러면 얘는 찾습니까? 못 찾아요. 아셨죠? 그래서 에펙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작업 폴더명 뭐 아무거나 딱 쓰시고 에펙 파일 저장하시고 그 다음에 거기에 쓰인 동영상이라든지 그림들은 다 같은 폴더에 저장을 해 놓으시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별 100개짜리 100개짜리 작업을 실컷 해놓고 이 파일이 하나 없어져 버리면 작업이 전부 꽝 돼 버리는 거예요. 큰일 나겠죠. 꼭 명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작업을 할 때 항상 습관을 들이시라는 거예요. 무슨 습관? 폴더 만들고 에펙 파일 저장하고 거기에 쓰인 여러가지 소스 파일이라든지 영상 파일은 항상 같이 저장을 해 놓으시라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쪽 일을 하다 보면 직원들을 이제 쓰는데 이 직원들이 파일을 어떻게 저장해 놨는지를 보면 아, 이 사람은 앞으로 믿을만 하겠구나. 앞으로 실수를 안 하겠구나. 이런 사람은 아, 이 사람은 나중에 큰일 치겠구나.
그렇게 됩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항상 이렇게 파일 정리를 깔끔하게 해두는 사람이 있어요. 그 반면 어떤 사람은 폴더 만들어서 저장을 하다가 바탕화면에 저장하다가 또 다른 폴더에도 막 저장해 놨다가 이거는 백발백중 나중에 사고칩니다. 왜냐하면 작업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하나 버리는 수가 있죠. 그러면 이 작업 처음부터 다시 할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처음 하실 때부터 아예 습관을 들이도록 하세요. 무슨 작업을 하시던 항상 폴더 만들어서 폴더명은 보통 이제 날짜로 많이 씁니다. 날짜명을 쓰시고 몇 월 며칠 쓰시고 에펙 파일 딱 저장하고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꼭 명심하세요. 작업을 아무리 잘해봤자 결과물을 뽑지 못하면 에펙은 소용이 없습니다. 자, 이렇게 에펙은 에펙 파일과 거기에 사용된 파일들을 같이 넣어야 된다 하는 거 명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에펙에 이제 처음 시작할 때 가장 기본은 컴포지션과 프로젝트입니다. 자, 프로젝트는 우리가 애프터 이펙트에서 파일을 저장하면 뭐로 저장된다고 그랬어요? 뭐뭐뭐.aep로 저장된다고 그랬죠? 요게 프로젝트입니다. 아셨죠? 프로젝트. 그러면 컴포지션은 뭐냐? 실제 작업이 되는 작업창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 프로젝트는 방을 말합니다. 방이 여기 있으면요. 이 방 안에서 이런 작업도 할 수 있어요. 테이블이 있어요. 이 작업은 무슨 삼성에 주는 작업을 하고 있는 책상이에요. 자, 여기서는 LG에 납품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현대에 납품하는 작업을 하고 있어요. 자, 방 하나에서 여러 책상에서 여러 회사의 작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요렇게 작업하는 책상, 파일을 뭐라고 불러요? 컴포지션이라고 부릅니다. 컴포지션. 그 다음, 이 방은 뭐예요? 이 방은 프로젝트가 되겠습니다. 즉, 파일이에요. 이 파일 안에는 여러 개의 작업을 포함을 시킬 수 있다. 컴포지션을 3개든 5개든 10개든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안에. 그죠? 프로젝트와 컴포지션의 개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파일을 여는 것은 프로젝트예요. 프로젝트를 여는 것이고요. 그 파일 안에서 작업되어 있는 작업 내용을 보는 건 컴포지션을 보는 겁니다. 각 책상들을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책상이 하나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2개 있을 수도 있고요. 그거는 뭐 몇 개를 놓느냐는 여러분 마음이 되겠습니다. 이게 컴포지션과 프로젝트의 차이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프로젝트가 하나 열린 거예요. Untitled 프로젝트라고 해서 나오죠. 이게 여러분이 작업할 파일을 하나 만들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이게 프로젝트가 되겠고요. 그렇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이제 작업 다이를 하나 선택하라는 얘기죠. 방이 하나 만들어졌으니까 작업 다이를 어떤 걸 선택할지를 지정을 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 만들어 놓은 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픈으로요. 파일에서 오픈 프로젝트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 열어요? 소스 폴더죠? 제가 넣어놨다고 그랬어요. 소스 폴더의 1번 파일 열어봅니다. 들어오죠? 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요게 프로젝트죠. 그 다음 여기는 뭐예요? com1이라고 나오죠. 자, 이게 프로젝트란 뜻이에요. 이 파일에 이 파일을 뜻하는 거고, 여기 보면 com1이라고 나오죠. 이게 1번 책상 이런 뜻입니다. 컴포지션 1번. 그죠? 1번 책상.
그 다음에 컴포지션을 또 만들면 여기 컴포지션, com2라고 나오게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 파일이 원래 여기 이렇게 지금 얹혀 있어요. 지금 파일이 이게 얹혀 있는데 이거를 작업할 때만 불러와서 이렇게 쓰는 거고 실제로 저장은 딴 데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폴더에. 그죠? 예. 만약에 여러분이 소스 폴더 있죠? 예, 예제 들어간 소스 폴더 1번 폴더 이거를 여러분 바탕화면에 복사를 하시면 인식을 못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뭐 C 드라이브에 복사할 수도 있고 하니까요. 예, 중간 경로가 틀려져 버리죠. 컴퓨터는 어떻게 찾냐면 어느 컴퓨터에 C 드라이브냐 D 드라이브냐 어디에 그 다음에 어느 폴더 안에 1번 폴더 안에 무슨 파일을 가져와다 지금 얻는데 만약에 여러분 컴퓨터는 제 컴퓨터랑 틀리고 위치도 다 틀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뜰 수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예. 그러면 강사님이 볼 때 여기 나왔는데 나는 왜 이 컴 1만 뜨고 나머지는 하나도 안 나오느냐 그럴 수가 있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그거는 다시 불러와 주셔야 되겠습니다. 예. 어떻게 불러와 주느냐 일단 제가 파일을 한번 빼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소스 폴더 안에 있는 1번 폴더예요. 예, 1번 폴더 예제 폴더 안에 여러 가지 이제 요게 있는데 여기서 제가 이거를 바깥으로 뺐어요. 이렇게 원래 여기 있었는데 제가 빼버렸죠. 자, 에펙은 얘를 어떻게 찾는다고 그랬어요? 어느 컴퓨터 안에 어느 폴더 안에 소스 폴더 안에 1번 와서 찾는데 없다. 어디 나와 있어요? 여기 있죠. 그럼 요걸 찾아서 가져오면 될 거 아니에요. 컴퓨터는 바보입니다. 이런 거 몰라요. 원래 있던 자리만 찾는 거예요. 여기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어요? 당연히 못 찾겠죠. 예, 못 찾아요. 볼까요? 이렇게 빼버릴까요? 자, 어때요? 예, 찾을 수 없다고 나오죠. 예, 오케이 합니다. 아시겠어요? 그 다음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기따랗게 이거는 찾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이 그림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요런 그림 나오면 원래 있던 위치에 이 파일이 없다는 뜻입니다. missing 하고 여기 보이시죠? missing 파일 패스라고 나오게 되죠. 여기 파일 패스에 missing이에요. 전부. 그죠? 이거는 그 파일이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이 다시 지정을 해주시면 돼요. 어디서 지정을 해주시느냐 하면 missing 파일에 우측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reload footage 해주시면 됩니다. 예. 그러면 발견을 계속 못한다고 나올 거예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은 거의 발견할 겁니다. 같은 폴더 안에 있으면 발견해요. 그런데 그래도 못한다 발견을 그럼 replace footage 가서 다시 지정을 해주셔야 됩니다. 파일로 가서. 아셨어요?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1번 여셨을 때 없는 게 보일 경우에 있으면 괜찮은데 없는 게 보일 경우에 자 replace 해주거나 reload 해주거나 아셨죠? 꼭 그렇게 해서 찾아서 넣도록 하십시오. replace나 reload 두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면 다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보여요. 틀리면 이렇게 원래대로 얹어주면 다시 나오게 됩니다. 근데 안 보이네요. 그럴 때는 reload 해주시면 되겠어요. 그죠? 보이네요. 그죠? 안 보일 때는 그렇게 reload 해주시면 되고 그래도 안 보이면 replace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저장하는 방식과 그
그 다음에 소스 파일들이 어떻게 불러들여지는지, 그 다음에 프로젝트 컴포지션의 의미, 그 다음에 이제 파일들 얻는 방법 한번 봤습니다. 그러면 기본 화면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 부분은 메뉴가 되겠습니다. 메뉴. 여기에서 기본 메뉴들이 쭉 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부분은 툴들이에요. 툴들. 이런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나 다른 프로그램 써보신 분들은 되게 단순할 거예요. 툴들이 굉장히 간단합니다. 예, 여기 있는 툴들은 매우 간단해서 여러분이 뭐 쉽게 익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쓰신 분은 금방 툴들도 익힐 수가 있습니다. 어도비 프로그램은 하나만 어느 정도 하시면 나머지는 쉽게 익힐 수 있어요. 다 비슷비슷해요. 자, 여기는 프로젝트 창이 되겠죠. 파일을 열었을 때 또는 저장했을 때 그 파일이 프로젝트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 파일이 프로젝트고 그 파일에 얹혀진 작업하는데 쓰여진 동영상, 정지 컷, 뭐 텍스트 이런 것들은 전부 여기에 다 얹혀진다. 프로젝트 창에. 그리고 컴포지션 여러 개를 얹을 수 있는데 그 컴포지션도 여기에 다 보이게 된다. 그 다음에 여기는 컴포지션 윈도우입니다. 컴포지션과 프로젝트 차이 말씀드렸죠? 요거는 프로젝트 창이고요. 요거는 컴포지션 창입니다. 만약 컴포지션이 2가 있을 경우 여기 컴포지션 1이라고 나오죠? 컴포지션 2도 있겠죠, 그럼. 그죠? 여기 3이 있으면 여기 3번도 있을 거예요. 겹쳐져서 있든지 하겠죠. 그죠? 예. 여기는 그 컴포지션을 작업하는 상태 화면이에요. 작업 상태 화면. 그 다음, 여기는 타임라인이라고 부릅니다. 타임라인. 이 타임라인이 실제 작업하는 작업창이 되고요. 여기 작업창에서 작업한 걸 여기에서 보여주는 거예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소스나 양념들, 그 다음에 재료들을 여기다 다 일단 얹어놓고, 여기 뭐예요? 냉장고입니다. 냉장고 얹어놓고, 여기는 뭐예요? 도마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을 전부 꺼내다가 여기다 얹어서 조리를 합니다. 조리를 한 것을 한 냄비에 다 넣게 되면 여기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기본 작업 화면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여러 가지 패널들이 있어요. 뭐 텍스트라든지 브러쉬라든지 뭐 여러 가지 쓰이는데 필요한 부가적인 패널들이 위치하는 자리가 요 자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펙트가 들어가 있는 이펙트 창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거의 기본 화면입니다. 그리고 이 화면은 지금 스탠다드라고 돼 있죠? 기본 상태예요. 위치, 요런 패널들, 창들의 위치, 이런 것들. 디폴트 주면, 좀 틀려졌네요. 그쵸? 예, 여기랑, 스탠다드, 스몰 스크린 하면 또 틀려지죠? 예, 라이브러리 하면 또 틀려지고요. 그죠? 요거는 그때 틀립니다. 그 다음에, 윈도우 메뉴에 가시면은요, 워크스페이스라고 해서, 뭐, 에센셜 그래픽, 이펙트 위주, 컬러 조절하는 위주, 애니메이션 위주, 페인트 위주, 여러 가지 형태를 여기서 지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거는 뭐, 이제 나중에 여러분이 어느 정도 숙달이 되면, 아, 나는 요 구성보다 다른 구성이 낫다. 이렇게 알 수 있겠죠? 그때 가서 한번 자세히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사이즈는 이 창들과 창들 사이의 경계선에 잡고 움직이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중앙 잡고 이런 식으로 조절해 주시면 되겠죠. 이 사이즈는 뭐 쉽습니다. 마우스가 이렇게 모양이 나오니까 그대로 잡고 움직이시면 되겠습니다.
편리한 대로 이용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기본 작업 환경 구성을 한번 봤습니다. 감사합니다.